자, 백 기자, 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말이죠. 잠복 중이던, 저 어제 이거 뉴스룸에서 보고 정말 감탄에 마지 않았는데 JTBC 취재진에 포착이 됐어요. 네, 우리 이상엽 기자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 부산에 있는 한 ATM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ATM기 굉장히 외진 곳에 있다고 하고 해서 뭔가 여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서 저 ATM을 통해서 입금을 한 수거책 29명이 붙잡혔습니다. 일단 우리 JTBC 기자가 저기서 잠복 취재를 했었고요. 수거책인 20대 여성이 피해자인 50대 자영업자로부터 받은 1,200만 원 계좌로 보내려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말이죠. 백 기자,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영상 좀 보여주시죠. 예. 보면서 얘기하죠. 자, 일단 지금 ATM 안에서 박스 안에서 지금 입금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네, 수상한 사람들 특징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렇게 커다란 종이 봉투를 가지고 온대요. 저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5만 원권 여러 장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돈을 받은 것들. 그리고 저렇게 들고 와서 ATM기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누군가랑 굉장히 오래 통화를 하고 또 가방에서 현금 꺼내고 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있건 없건 아랑곳하지 않고 저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병원의 관리부장이 저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자꾸 수상한 행동을 여기 와서 한다라는 걸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자, 승 의원님, 저기가 대부분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약간 외진 ATM 부스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수거하는 사람이 직접 대면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거예요.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한테 돈 1,000만 원을 딱 받으면 그 받은 1,000만 원을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입금하기 위한 장소로 저 ATM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아까 큰 봉투를 들었는 거는 피해자 돈을 받은 것을 그 봉투에 넣고 지금 보면 그 통장 번호가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대포 통장 한 5개에 하나의 통장에 700만 원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장에 300, 하나의 통장에 200, 하나의 통장에 200 이렇게 넣는 바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랑곳 없이 자기가 이 돈을 보내야 자기가 받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사람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넣는 모습. 그리고 저 ATM에는 한 사람이 못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 JTBC 기자 정말 잘하셨고 이 과정에서 경찰 체포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몰랐다. 자, 이거 수거책의 워딩인데요. 자,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듣고 가시죠. 사기 방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님 거 변명하기 있어요. 송금 전표 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연락 받고 하신 건지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거기서? 부동산 제가 알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을 받아라? 언제 처음 접하신 거예요? 한 달 이상 지원했을 때는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네. ATM기 가서 돈을 뽑은 건 이번이 처음이세요? 팬들 합쳐서 매번 1,400, 3,400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를 준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0.5 교수님, 저는 저 말 믿지 않습니다.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성선설에 기초를 둔다면 저 말을 믿어야 되겠죠. 저는 그러나, 성악설입니다. 그러나 범죄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믿기가 어렵고요. 사실 지금 뭐 0.5%라 그러는데 한 3천만 원에서부터 4천만 원이면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인데 이 세상에는 쉽게 돈을 버는 게 없어요. 그럼요. 그야말로 자기가 피땀을 흘려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를 해야 자기 손에 잡히는 건데 이렇게 뭔가 입금을 하게 되면 자기 손에 이렇게 쉽게 돈이 들어오면 그 정도, 지금 20살이라 그러잖아요. 20살이면 뭐 그 정도 판단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면적으로는 나는 단지 돈을 전달해 줬을 뿐이고 보이스피싱과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알았든 몰랐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런 사건을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사회 물정을 모르는 알바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홈페이지도 그것을 위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하는 경우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거나 몰랐거나 자신이 이익을 얼마 받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다 사기죄 공동정범이 되고요. 문제는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다 외국에 있어서 검거가 안 됩니다. 그 피해 금액을 그 수수료 0.5% 받는 사람이 다 갚아줘야 될 상황이고 지금 사기죄, 보이스피싱에서 수고를 하든 뭐 대포 통장을 주든 간에 대부분 구속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 갚지 못하면 실형이 떨어지는 거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현승 교수님이나 승재원 의원 말한 것처럼 이게 자기 통장을 주는 것도 문제고요. 그럼요. 그 돈 갖다 주는데 퍼센트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조금 의심스러우면 안 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돈 버는 게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직을 잘 짜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명심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런 수법이 지금 등장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방송에서 신문에서 그동안 인터넷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지금도 이걸 전 몰랐어요. 아휴, 참, 이번 사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부산의 한 병원이 경찰과 협조해서 잡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병원 측 얘기 듣고 가시죠. 8월 25일 날 퇴근하려고 나오다가 이제 젊은 여자가 종이 가방에 돈이 막 가득 있어가지고 막 주위를 두리번거리길래 그때는 뭐 저도 처음이니까 모르고 그냥 행동짓기 그냥 물은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금융 뭐 상한지는 이야기 하길래 혹시 보스핑 송금 책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첫 신고 사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 자주 오나 싶어가지고 이제 쭉 한 번씩 지켜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병원 측 신고로 붙잡은 사람만 최근 넉 달간 29명. 자, 백 기자,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이 기자가 저기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었다고 하는데 전날 취재를 마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취재진이 없었는데 CCTV에 또 잡혔습니다. 그날 또 저녁에 남성이 가방을 들고 저 ATM 앞으로 와서 무려 2,900만 원을 입금하고 지금 나온 장면은 우리 취재진이 물러나고 나서 나중에 CCTV로 확인한 겁니다. 1시간 뒤쯤에 또 나타나서 또 한 번 입금을 합니다. 전날 총 2,900만 원을 보냈고 이거 모두 피해자 돈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정도면 저기 농협 그 ATM이 약간 성지 같은 곳인가 봐요. 글쎄요, 뭐 성지가 되든지 아니면 범행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기가 계속 걸리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지금 입건이 됐는데 부자지간이에요. 59살의 아버지하고 21살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것을 갖고 돈을 이제 하려고 하다가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미수죄가 되고요. 아들은 도와주려 했던 게 보입니다. 뭐 사실 이 부분 이 두 사람 반드시 알았을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거 요 다른 사건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검거가 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을 이렇게 또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네. 해주셨네요.